안녕하세요, 원투코딩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회사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똑같은 버튼을 누르고 어제자 데이터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일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혹은 수백 개의 상품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엑셀로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고 계신가요? 웹사이트에서 매일 똑같은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긁어오고 로그인하는 지겨운 반복 업무 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걸 코드로 자동화해서 여러분의 손과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이 바로 브라우저 자동화입니다. 수많은 도구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플레이라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셀레니움에 비해 매우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최신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찮은 타이밍 에러를 자동 대기 기능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압도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이며 훨씬 쓰기 편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딱 10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첫 브라우저 자동화 프로그램을 플레이라이트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서 UV init playwright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UV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는 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UV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굉장히 쉽게 세팅하는 방법을 강의를 찍었거든요. 그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코드로 VS 코드를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VS 코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꺼주고 파이썬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uv run main.py 하면은 hello.playwright 튜토리얼이라고 튀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강의의 목적은 G마켓 있죠, G마켓의 베스트 상품들을 다 가져오는 굉장히 크롤링의 핵심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플레이라이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uv add playwright로 설치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라이트를 설치를 해줬고요. 플레이라이트 패키지를 설치를 했으면은 가장 먼저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플레이라이트 인스톨 명령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이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들 중에 하나인데요.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웹 드라이버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자동화하려는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버전에 맞는 크롬 드라이버를 또 별도로 다운로드하고 이 다운로드한 드라이버의 파일 경로를 이제 코드에 지정하거나 시스템 환경변수로 직접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라이트는 이런 거 전혀 없이 이 플레이라이트 인스톨 명령 하나면은 크롬 브라우저부터 해가지고 파이어폭스나 웹킷 같은 이제 완벽하게 호환되는 브라우저들을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플레이라이트 인스톨 명령 하나면은 전부 해결이 된다. 보시면은 크롬 설치가 되고 크롬부터 해가지고 파이어폭스 그리고 웹킷까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ain.py에 데이터들을 다 지울게요. 이번에 저희가 크롤링을 해야 하는 사이트를 한번 봐야겠죠. 저희가 크롤링을 할 사이트는 먼저 G마켓 베스트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F12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개발자 도구가 뜨거든요. 저희는 여기 이 개발자 도구에 있는 이 HTML 보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싹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VS 코드로 들어가서 먼저 이 크롤링을 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서 볼 수 있다고 해도 저희가 수집할 요소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이 HTML 파일을 이 로컬 저희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 HTML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def save gmarket best sellers htm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가 할 게 뭐냐, G마켓 베스트 상품들 페이지에 HTML을 다운로드하는 함수. 그러면은 플레이라이트를 가져올게요. 그대로 따라 치시면 됩니다. 플레이라이트. 여기서 빨간 줄이 뜨는데 cannot resolve import 플레이라이트를 찾을 수 없다고 하죠. VS 코드가 지금 어떤 파이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아까 가상환경 만들었던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sync API로 sync playwright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with sync playwright, 이 with 구문을 쓰는 이유는 플레이라이트 세션을 시작하고 끝나면 자동으로 이 리소스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with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as p 이 sync playwright 객체를 이 p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크롬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크롬하고, 그런 다음에 런치 실행을 한다. 뭘로? 헤드리스로. 이 헤드리스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헤드리스 false는 이 브라우저가 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플레이라이트는 키면은 저희가 이제 뭐 화면에서 브라우저가 켜지는 것을
보지 않아도 그 내부 API를 사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안 켜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플레이라이트 기초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켜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브라우저 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생성을 합니다. 브라우저에 .new 페이지, 이거는 브라우저 새 탭 열기, 그리고 URL은 아까 URL 있었죠. 요 URL 여기까지만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page.goto, 굉장히 직관적이죠. URL 어디로 이동한다? 이 URL 베스트로 이동하겠다. wait until, 이 goto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URL로 이동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wait until 네트워크 idle, 페이지의 네트워크 활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if name이 메인이면 save gmarket 해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uv-run main.py는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브라우저가 켜고 gmarket 베스트 쇼핑몰로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종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종료된 이유는 여기 with 구문, 여기서 이제 본인 이 코드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이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꺼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을 한번 가져와 봐야겠죠. 데이터들을 먼저 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롤을 한번 해볼게요. 스크롤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키보드에 프레스 누릅니다. 뭐를 누르냐? 페이지 다운, 아래 화살표 버튼 있죠? 그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점 슬립으로 잠시 동안만 대기를 하도록 할게요. 0.2초 동안만 대기를 하겠습니다. import tim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gmarket으로 이동하고, 네, 페이지가 스크롤 되고 그런 다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HTML 컨텐츠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전체 HTML 컨텐츠를 스크롤링 합니다. HTML 컨텐츠는 페이지.컨텐츠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with open 해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줄게요. gmarket bestsellers.html, 인코딩은 UTF-8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f.write HTML 컨텐츠, 페이지 콘텐츠를 gmarket bestsellers.html로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arket으로 이동하고 스크롤을 내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HTML이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크롬에서 굳이 개발자 도구를 켜지 않고도 편하게 HTML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크롤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crape gmarket bestsellers 그래서 이번에도 sync playwright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동일하게 실행을 해줍니다. p.chromium의 launch headless force, 그럼 브라우저 실행 headless force로 브라우저 창을 직접 보이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겠습니다. 슬로우 모를 5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로우 모는 각 동작 사이에 50ms 지연을 주어서 너무 빠르지 않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브라우저에 뉴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실행을 하고요. URL은 여기서 복사를 해오도록 할게요. URL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프린트 gmarket best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크롤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go to URL로 이동하고 wait until, 네트워크 활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한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설정을 해줄게요. 10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cept timeout 에러가 발생하면은 프린트 페이지 로딩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스크롤을 내려서 데이터들을 로드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내려서 데이터들을 로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페이지에 키보드 프레스, 페이지 다운, 이번에도 슬립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스크롤을 내려서 데이터들을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를 보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크롤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여기 위에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여기 이제 베스트 상품들이 모여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클래스 이름이 박스 베스트 리스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UL 태그에 리스트 베스트 항목이고 그 다음 li 태그로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박스 베스트 리스트 다음에 리스트 베스트 그 다음 리스트 아이템 순서로 가져오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이템스는 page.locator div 태그에 박스에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점을 사용하면은 div 태그에 박스 베스트 리스트 클래스 이름을 가진 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부등호를 하게 되면은 하위 태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UL 태그에서 또 그 하위에 li 태그죠. 보시면은 div의 박스 베스트 리스트 태그에서 하위에 UL 태그, 그 하위에 li 태그, 그 항목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div 태그에서 박스 베스트 리스트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를
찾고 그 하위에 UL 태그, 그 하위에 이제 li 태그 아이템들을 가져오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항목을 들고 와야 하니까 점해서 all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items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실행해야 되는 함수를 scrape gmarket bestsellers로 바꾸고 실행을 해 볼게요. gmarket으로 가서 스크롤 내리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들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터 프레임에 여기에 셀렉터 이 항목들을 다 들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 하나의 항목들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총 렌의 아이템스의 상품을 찾았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총 202개의 상품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순위가 200까지가 있죠. 근데 왜 202개를 찾았을까 라고 보면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광고들이 끼어 있거든요. 배너 광고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수가 좀 많게 나왔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다 들고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확한 이제 상품명과 뭐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싱해 가지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products 모든 상품을 저장할 이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for item in enumerate로 items 데이터들을 일단 10개만 가져와서 데이터들을 파싱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rank none으로 초기화를 하고 title도 none, original 정가 price none, 그리고 sale price none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크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이때는 로케이터로 아이템의 로케이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랭크죠. 이게 어디 있는지 보니까 스팬 태그의 박스에 라벨 랭크, 레이블 링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여기서 스팬 태그의 박스 레이블 랭크로 가져오고 저희가 필요한 건 1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값을 들고 와야겠죠. 이거는 inner text라는 함수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러 처리를 하기 위해서 exception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일단 랭크를 제대로 가져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쭉 내려가고 1에서 10 제대로 가져오네요. 그래서 랭크는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은 정확히 어디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i번째 아이템의 랭크를 가져오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처리를 하고 이번에는 타이틀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상품의 이름이죠. product name은 이겁니다. 이거는 박스 아이템 타이틀 이라는 클래스 이름이네요.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게 이제 다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를 보면서 거기에 클래스 이름으로 찾아서 그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는 태그를 찾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자열, 이너 텍스트나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아이템의 로케이터, 태그 이름이 P 태그네요. P의 박스 아이템 타이틀.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너 텍스트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에러 처리 가져오고요. 아이템의 타이틀을 가져오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에러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과 랭크에 찍어 볼게요. 하면은 스크롤 내리고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남았네요. 원가와 할인가를 가져오는데 원가 먼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구문 안에서 오리지널 프라이스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가네요. 원가고 박스 프라이스 오리지널 div 태그에서 스팬 태그의 이 텍스트 밸류 이 하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템의 로케이터에서 div 태그의 박스 프라이스 오리지널 가져오고요. 그 하위에 스팬 태그의 텍스트 밸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2개라는 건데 이거는 점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거에 inner 텍스트고 에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를 가져온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출력을 해볼게요. 랭크의 타이틀의 오리지널 프라이스. 보시면은 가져온 도중에 에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세 번째까지만 출력하고 에러가 발생했네요. 보시면은 이 네 번째 항목에서 얘는 원가가 없고 판매가만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새로 고치면서 보면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만 있고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원가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이너 텍스트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먼저 엘리멘트를 들고 오고 여기서 만약에 오리지널 프라이스 엘리멘트에 카운트에서 요소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그때 오리지널 프라이스 가격을 들고 오는 것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프라이스 태그가 존재하는지 체크
하고 그런 다음에 원가를 들고 오는 걸로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번에는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얘는 원가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넌으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할인가를 두고 와보도록 할게요. 할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글씨죠. 이 제품 보시면은 얘는 박스 프라이스 셀러고 나머지는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프라이스 셀러로 바꾸고 여기 또 세일 프라이스 엘리멘트로 두고 이것도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일 프라이스로 하고 에러 처리까지 하고 판매가까지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판매가까지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을 CSV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정의했던 all products에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순위, 상품명, 원가, 판매가 저장을 하고 리턴을 해줄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for 구문이 끝난 다음에 리턴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리턴을 하시면 하나만 들어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들을 다 담고 for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리턴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프린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10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가장 편한 라이브러리는 판다스입니다. UV add 판다스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all products가 있다면 임포트를 해줄게요. pd.dataframe 그래서 all products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df.to csv로 CSV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gmarket best sellers.csv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하고 인코딩은 utf8에 si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ig로 하는 이유는 이 CSV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열었을 때 한글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코딩을 처리를 하고 프린트 상품 정보를 gmarket bestseller.csv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라고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면 상품 정보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로 저장했다고 나오네요. 보시면은 CSV 파일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CSV 파일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0개만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네요. 에러가 발생했는데 보시면은 50번째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50번째를 보시면은 여기 이 배너가 지금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아니라 배너 광고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에러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li 태그를 차이점을 보면은 얘가 리스트 아이템 배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클래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의 get attribute로 클래스 정보를 들고 올게요. 만약에 이 값이 있다면 아이템 클래스의 아이템은 광고 배너임으로 건너뜁니다 라고 하고 continue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어디선가 에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번엔 랭크를 가져오다가 에러가 발생했네요. 70번째 아이템의 랭크 70번째 아이템 한번 봐볼게요. 70번째 여기에 이렇게 광고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추천 상품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어때요 해가지고 추천 상품이 끼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relation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아이템 클래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또는 추천 상품임으로 건너뜁니다. 베스트 상품과 관계없는 데이터 에러 처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개의 상품이었던 이유가 이 광고 배너와 추천 상품이 중간에 껴있어서 202개였고 그래서 전체 2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CSV 파일을 보면은 200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라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G마켓의 베스트 쇼핑몰에 200개의 데이터들을 크롤링하는 예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플레이라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 말고도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SRT 예매 매크로라든지 방탈출 예약을 하는 그런 다양한 예제들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파이썬 실전 활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투코딩이었습니다.